공화당이 경기 부양안을 내놨지만 민주당과 합의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장 큰 이슈가 되는 연방 실업수당 지원은 9월까지 일주일에 지금의 3분의 1인 $200를 지급하고 10월부터 받던 봉급의 70%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경기 부양안에는 연방수사국 FBI 본부를 다시 짓는 예산도 배당됐는데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의원조차 바이러스와 연방수사국 건물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반대합니다. 낡은 연방수사국 본부는 트럼프 호텔 건너편에 있습니다. 리오프닝이 시작되면서 대학과 직장에서 학생과 직원들에게 바이러스에 감염돼도 고소하지 않는다는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번지 점프를 할 때 하는 서명과 마찬가지인데 전문가들은 서명을 했다 해도 고소할 수 있고 그러나 고소를 해도 이기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연방법집행요원이 투입되면서 격렬해진 포틀랜드 시위대가 국토안보부 등이 불법으로 과잉 진압을 해서 시위대를 과격하게 몰고 간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은 지금 포틀랜드 관련 이슈를 포함해서 하원 청문회에 출석 중입니다. 민주당은 법무부를 포함한 여러 부처가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비민주적인 시녀 역할을 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공화당은 법무장관을 방어합니다. 트위터가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에 대해 사실이 아닌 주장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대통령 아들의 트윗 계정의 사용을 임시 중지시켰습니다. KKK단 리더 생일 파티에 참석하고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린 엘레바마주 하원 의원에게 민주당은 사임하라고 주장하고 공화당도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난합니다. 조 바이든 후보가 경제정책안 마지막인 소수인종을 위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몰 비즈니스 업주를 위해 $3천만 할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예신입니다. 네, 지금 연방 하원에서는 그 윌리엄 바 법무장관 출석이 처음입니다. 과거에 부시 행정부 때도 일을 했었지만 처음 출석하는 건데 그 내용은 그 일반인들의 생활과 크게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잠시 뒤에 그러나 미국의 정신 이상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에서 발생하고 있는 시위와 그 시위 진압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광고 듣고 나서 전해드리겠고요. 먼저 여러분과 이 모든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련이 깊은 조금 늦었죠. 민주당이 4월 달에 $3조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발표를 했고 어제 오후에 공화당이 정확하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얼마다 하고 액수를 붙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리저리 계산을 해보면 그동안 늘 얘기되어 왔었던 $1조 민주당보다 3분의 1 규모라는 것은 지금 알려졌고요.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부터 말씀을 드리고 논란이 되는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스쿨 개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에 대한 지원도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팅하는 것 추가로 스몰 비즈니스에 융자를 해주는 돈 그리고 이제 공화당이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이로 인해서 리오프닝을 하는데 리오프닝을 하고 나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비즈니스 업주를 방어하는 그러한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이 마스크라든가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 수 있도록 거기에 이제 지원하는 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공화당의 이 안이 이름이 HEALS Act, 뭔가를 치료한다는 HEALS Act인데 치료한다는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건강, 교육 다 영어로 education, health 이렇게 되잖아요. 또 liability가 있고 비즈니스 돕는 school act가 있고 그 앞자를 따니까 health act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아무런 문제 없는 것은 가족들 일종 수입이 있을 때 부양가족에게까지 포함해서 1차에 했었던 것과 같은 그런 $1,200를 주고 어린 자녀들에게도 $500씩 주는 아무런 문제가 없이 이것은 이제 확실한 게 해결이 됐는데 두 번째 일주일에 $600씩 주던 것을 $200로 하겠다는 겁니다. 일단
9월 달까지는 그러면 지금 7월이니까 7월 말이니까 8월, 9월 두 달 동안은 일주일에 200달러. 지금 600달러에서 4주일로 28일로만 쳐도 이 68이 48, 64 24 2,400달러이던 것이 200달러씩 4번이면은 800달러로 3분의 1로 딱 줄어드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10월 달부터는 그 실업자가 됐을 때 원래 받던 봉급의 70% 정도를 이제 주정부 여러 가지 규정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주는데 그것도 일주일에 500달러를 넘지 않는 선에서 모자를 확 그 캡을 씌웠습니다. 그러면 왜 8월 달과 9월 달에는 200달러고 그 다음부터 이제 본인이 받던 봉급의 70%를 주는가? 어제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이 얘기를 한 것처럼 계산이 너무 힘들다는 거죠. 이게 이제 연방 정부에서 돈이 나가지만 그 사람이 얼마를 돈을 받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EDD에 신청할 때 캘리포니아에서 일했던 사람은 캘리포니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계산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2개월 동안은 각 주정부에서 알아서 그 계산을 맞춰 놓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에서는 그게 굉장히 복잡하다, 간단한 게 아니다. 그냥 간단하게 일주일에 600달러씩 지금 경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게 적어도 12월까지는 유지를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200달러 내지는 실업자의 그 70% 하면은 이 원래 받던 돈의 70%라고 할 때 여러 무슨 뭐 소수인종이라든가 아니면 또 뭐 서류 미비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캐시로 받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지금 사각지대거든요. 또 그런 분들이 민주당의 여러 가지 그 성향을 그 분위기로 남아 예를 들어 선거권은 없다 하더라도 도와줄 수도 있고 또 민주당이 그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그 같은 서류 미비자들 캐시 받고 일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운영이 되는 것도 있고 이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너무 지금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돈의 차이가 크잖아요. 3분의 1로 줄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협상을 하기가 힘들다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 주 말에 끝나는데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8월 달에 이제 휴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2주일 정도밖에 대통령의 데스크에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과 하원이 합의를 해서 일하는 기간이 2주일밖에 안 남았거든요. 2주일 동안 뭔가가 잘 맞아도 합의하기가 힘들 것 같고 그런데 지금처럼 잘 안 맞는 때는 어떻게 되는가? 아마 예전의 예로 보면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을 때는 현재 받던 그 현행 집행하던 그것을 그대로 좀 연기를 하지 않을까? 600달러 받던 것을 만약에 합의가 2주일 안에 되지 않는다. 2주일이 아니라 이번 주에 당장 끝나니까요. 되지 않으면 일단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공화당이 200달러를 원하는데 현행은 그 600달러인데 공화당이 원하는 200달러를 민주당이 합의하지 않는데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행 안대로 연장하면서 이제 또 그 합의를 하지 않을까. 분명한 것은 600달러보다는 어떠한 형태가 되든 작아진다는 것이 예상을 여러분들께서 하고 계셔야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무튼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당장 우리가 2달 전에 3조 달러를 했는데 공화당이 2달 뒤에 1조 달러를 해놓은 것은 too late 그리고 too weak 너무 약한 티야. 마신 둥 만둥 마시면 오히려 느글거리는 커피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티에 비유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실업자 민주당 측에서는요 안을 지금 내놨으니까 공화당이 실업 수당을 줄이느냐 이것이 공화당이 부자 기부자들이 많이 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실업자들에게 돈을 너무 많이 주면 일하러 안 온다. 그래서 눈치 보느라고 그렇다. 빅 인더스트리에 눈치를 보느라고 그렇다. 이건 민주당의 얘기고요. 공화당은 또 그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말이 되느냐. 또 말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일을 할 때 받던 돈보다 지금이 더 많으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원래 일할 때 돈을 적게 받았던 사람들이죠. 돈 많이 받는 사람들이 뭐 한 달에 2,400달러 많은 돈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 어떻게 협상이 될지 모른다라고 지금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그 조금 놀라웠었는데요. 늘 이런 협상이 있을 때 끼워 넣기를 합니다.
그것은 공화당이건 민주당이건 어떠한 예산안에 본인들이 평소에 원했던 것을 살짝 이렇게 넣어서 서로 너 이거 갖고 나 이거 받고 하면서 주고받기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번 펀딩에 워싱턴 DC에 있는 FBI 본부 건물을 다시 짓는 것 거의 18억 달러가 됩니다. 1조 달러에서 18억 달러가 되는데 1.8빌리언이에요. 이 18억 달러나 되는 연방 FBI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은 지난 몇 년 동안 계속 얘기가 되어 왔었던 겁니다. 그 FBI 건물이 너무 낡았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주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에서 연방 FBI 건물은 다시 지을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FBI 예뻐하지 않습니다. FBI에서 나오는 정보, CIA 많은 정보국 17개국의 정보국에서 나오는 정보도 믿지 않고 FBI도 썩었다고 하는데, FBI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무슨 FBI 건물 18억 달러를 몇 년 동안 합의가 되지 않았던 것을 갑자기 공화당은 거기에 껴넣느냐라고 물어보니까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인 미치 매코넬이 처음에는 놀란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몰랐다고, 그런 거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없다고 얘기하다가 나중에 기자들이 다 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하지 않겠어요. 이거 이렇고 다 이러고 뭐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그 백악관의 그 대변인과 또 백악관의 경제자문이 낸시 펠로시가 하원 의장이니까 불렀죠. 본인의 사무실로. 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해보니까 그때 다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이거 모른다니까 말이 되느냐라고 기자들이 물어봤더니 그제서야 그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거 행정부에서 압력이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행정부에 뭐 트럼프 대통령까지 얘기하진 않았어요. 행정부에 압력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뭔가 처음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공화당도 그냥 내놓은 게 아니라 백악관과 합의를 해서 이 안을 내놨기 때문에 백악관에서도 대통령이 양보한 게 있죠. 대통령은 캐시를 주는 것을 원치 않았고 페이롤 텍스에서 감면해 주는 것을 원했는데 공화당의 상원에서 그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별로 티도 안 나고 선거할 때 우리 공화당 상원 의원 표 받는데 도움이 안 된다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물러났고, 대신에 이제 그게 몇 퍼센트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행정부에서 압력을 넣었다고 하니까 트럼프 호텔 건너편에,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잖아요. 내 집이 더 좋은 것보다는 상대방 집이 더 좋아야 내 집이 올라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주변에 나쁜 건물이 있는데 내 건물이 좋으면 내 건물이 값이 내려갑니다. 내 건물은 아주 나쁜데 주변 건물이 새 거고 좋으면 내 건물 값이 올라갑니다. 주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지난주에 트윗을 했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비난하는 것은 뭐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공화당의 대통령 친구인 그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한 얘기를 그대로 그 소개를 해드리자면,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나는 거기에는 사실은 반대란다. 이게 아주 확정적인 건 아니잖아요. 민주당과 공화당이 계속 합의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내 생각에도 그 FBI 연방수사국 건물이 낡기는 했다. 낡기는 했지만 but I'm not so sure. 이건 코비드 19과 연방수사국 건물과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어 하고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It doesn't have to be technically 코비드 19과 이 연방수사국 건물이 이렇게 된다는 것을 I just don't know. 나는 I just don't understand it. 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지금 반대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될지는 지금 그 모르는 일이고요. 그만큼 국가에 이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경기부양책으로 뭘 살려야지 된다. 그 안에 테스트를 더하는 비용, 학교를 열 때에 어떻게 하면 세정제 같은 것도 적절히 배치를 하는가,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같은 여러 가지 주변 것들이 들어가는 게 오늘의 미국인데, 사실은 이런 때 이런 것이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쉽지는 않은 일이고요. 이제 이 코비드 19과 연관해서는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잠시 뒤에 말씀드리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겠죠?
해서 아마 일단 연장이 된다던가 600달러가 이번 주에 끝나는데 이번 주 안에 이게 합의될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뭐 600달러를 안 줄 수도 없고 지금까지 몇 개월을 지급을 했었던 것을 그게 그 합리적이 아니라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라고 보고 있는 전문가가 많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 밖에는 제가 살짝 스쳤던 것이 공화당의 안이 전부 이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당 하원 안과 서로 그 합의를 해서 절충을 하고 또 백악관도 오케이 해야지만 이제 대통령이 서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미 주류 사회와 유명 인사들을 감동시킨 미주 판매 1위 카후나 마사지 체어, 미주 한인 기업의 자랑 가후나 마사지 체어, 언제 어디서나 내 맘대로 골라보는 한국TV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가능하면 지금 의회에서 열리고 있는 저 청문회가 그 미국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하는 뭐 이왕이면 뉴스가 동떨어진 것보다는 나와 연관되는 게 좋잖아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은 지금부터 이제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11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선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 관점을 놓고 보시면 좋을 겁니다. 아마 그게 적절한 맞는 걸 겁니다. 4년 전보다 지금 미국이 살기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경제가 좋아졌는가 나빠졌는가, 그리고 경제뿐만이 아니라 요즘 뭐 코로나 이것도 다 경제이긴 합니다만은 사람들이 더 각박해졌는가 각박해지지 않았는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소수 인종들은 전부 다 대우를 받느냐 대우를 받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거의 모든 그 여론조사 결과가 조 바이든 후보가 상당히 유리한 것으로 나오지만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는데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과 공화당이 합의를 한 이 경기부양책이 의외로 상당히 그 몇 개월 안에 어떠한 역할을 발휘를 하고, 그리고 실제적인 효율성과는 별개로 백신이 또 그 10월 선거 무렵에 또 일단 그 생산이라도 되기 시작한다면, 이렇다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가 쏠릴 수도 있고요. 자, 잠시 뒤에 지금 의회 청문회 포틀랜드 시위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윌리엄 바 그 법무장관이 오늘 청문회가요,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아침 7시부터 열리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원이 그 민주당이기 때문에, 미국은 뭐 한국에서도 요즘 이게 문제가 많았다가 해결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그 다수당이 그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전부 갖고 있죠. 그래서 하원은 그 민주당인데, 하원 법사위원장이 오늘 청문회를 하는 법사위원장이 교통사고가 나서 조금 연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하나도 뭐 가벼운 사고였었던 것 같아요. 조금 시간이 늦어졌지만 청문회는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포커스가 되고 있는데, 어제 그 포틀랜드의 시위대가 뭐 그룹과 개인 Wall of Moms 옐로우 티셔츠를 입고 처음 그 시위하는 그 맘이라고 하는 그 여성들 있죠. 그리고 Don't shoot Portland, 포틀랜드를 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컬럼비아, 디스트릭 오브 컬럼비아에 고소를 했는데 9가지 혐의로 연방 국토안보부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 관계자요, 뭐 관세국 등등, 뭐 왜냐면 여기에 국토안보부에서 스페셜 그 트레이닝을 받은 그 법집행관이라든가 아니면 마샬 많이 그 연결이 됐잖아요. 해서 이제 고소를 했는데, 고소한 이유는 이 사람들은 시위대가 원래는 평화로웠는데 갑자기 연방 그 법집행관이라고 해서 와서 마구잡이로 뭐 밤낮으로 최루가스를 쏘고 사람을 때리고 뭐 또 약 올리고 분노하게 하고, 말로도 그렇고 뭐 말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형태로 해서 이 평화로운 시위, 미국의 그 헌법 제1의 표현이 보장이 된 표현의 자유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over and over 계속 무슨 뭐 예를 들어서 페퍼 스프레이를 뿌린다던가 최루가스를 뿌려서 어떤 사람은 이 원고가 느글거려서 음식도 먹지 못하겠고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을 이럴 정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표현의 자유 위배됐다. 두 번째는
이 연방법집행부가 지금 원고의 얘기예요. 포틀랜드의 주와 또 오레곤 주와 포틀랜드 시에 다 법집행기관이 있는데 원치도 않는데 무법 천지처럼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 지금도 뭐 배지도 안 달고 이름도 안 하고 얼굴 다 가리고 그리고 이제 뭐 벤차에 뭐 소속도 없는 그런 차에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100명을 더 투입한다고 하고요. 공수부대 낙하산 부대 투입하듯이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시위대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 어떤 매체에서는 그 현지에서 나오는 매체를 보면은 그 시위를 진압하는 그 법 집행 요원들도 이건 아닌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연방 법무장관은 필요하다. 너무 과격해지니까 우리가 연방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방 법원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쳐놓는데 분명히 시위대가 그 바리케이트를 몇 번이나 넘고 들어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연방 주정부와 포틀랜드 시정부 사이에서는 시위대가 시위를 하다가 연방 그 법원 청사 연방 그 자산인 그 바리케이트를 넘어갔다고 해서 연방 법집행관이 그것도 갱들을 소탕하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저렇게 완전 그 전쟁터에 무장을 하고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그 일반 시민들 시위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 자극해서 더 격렬한 시위하라는 말밖에 더 되느냐. 그러면서 폭도라고 지금 윌리엄 바 법무장관도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폭도라고 부르면서 백악관에서는 전례 없이 그 사진 그런 씬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방 법집행관을 보낸 게 아니냐.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소송에 다 담긴 것이고 그 같은 그 소송에 담긴 내용이 오레곤 주와 포틀랜드 시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피고 측인 그 국토안보부를 포함한 또 연방 법무장관도 마찬가지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지금 거기 가봐라. 그건 폭동이지 라이엇이지 일반 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일반 시민으로서 포틀랜드와 오레곤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것도 다 아는 건 아니죠. 본인들이 보는 것만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매체의 언론을 보느냐에 따라서 포틀랜드 시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평화 시위도 분명히 있고 파괴하는 시위도 있고 분명히 양쪽이 존재를 하기는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뽑아다가 여기서 딱 뽑아다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안보부에서는 그 폭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우리가 연방 건물을 보호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같은 그 법원에 고소한 것이 어떠한 판결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포틀랜드 시장도 최루가스 맞고 했었으니까요. 지난 목요일에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이 그 연방 판사가 판결하기를 법 집행관이 저널리스트나 아니면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전문가들을 겨냥을 해서 체포하거나 그들에게 최루가스를 쏘면 안 된다라는 판결이 나왔고 금요일에는 오늘의 미국 방송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연방 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레곤주나 포틀랜드 시가 연방 법집행관을 내쫓을 수 있는 권한은 없다라고 판결을 내려서 이번에 이제 막상 시위대가 고소한 판결에 대해서는 고소에 대해서는 어떤 판결이 나올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연방 계속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얘기만 듣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의 조지아의 더 컬린스 하원 의원이 그 연방 법무부와 대통령과 또 이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방어해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지금 하질 않고 있어요. 말하면 제가 좀 들려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지금 안 되고 있고요. 다른 그 백업 채널을 하나를 더 틀어놔야지 되겠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주장하는 게 뻔합니다. 지금 청문회에서 여러분들께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시위대가 얘기하는 것과 같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한 정치 스턴트다. 법과 질서를 강조를 하면서 시위대가 너무 잔혹하기 때문에 연방 법집행관이 가서 잡을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포틀랜드의 말고 다른 이슈에 대해서는 이제 연방 법무장관이 우편 투표는 뭐 거의 사기다 이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NPR 방송에서도 그 발언을
연방 법무장관과 인터뷰하는 동안에 그대로 나갔거든요. NPR이 사과를 했습니다. 연방 법무장관의 그 같은 말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그냥 내보냈다. 사실은 우편 투표가 사기다라고 말하는 것은 크게 그 합리적인 것 같진 않아요. 아무리 연방 법무장관과 대통령이 사기다라고 얘기를 해도 캘리포니아주는 예비선거 때 70% 이상이 우편 투표를 했는데 연방 법무장관도 우편 투표합니다. 대통령도 우편 투표해요. 우편 투표 사기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우편 투표를 합니다. 부통령도 우편 투표하고 백악관 대변인도 하고 백악관 비서실장도 하고 본인들은 우편 투표하면서 우편 투표 사기라고 하고 민주당은 코비드 19 이런 사태도 있고 하는데 워낙에 민주당이 투표율이 낮잖아요. 어떤 형태로든 투표율이 높은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니까 민주당은 우편 투표를 좋아하고 공화당은 투표율 높아지는 거 싫어하니까 우편 투표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편 투표가 사기고 뭐 거짓이 많다 아니다는 수없이 수십 년 동안 많은 주정부의 또 정부 관계자가 아닌 곳에서 조사를 하고 취재를 하고 한 결과 모든 것이 시스템이 완벽하진 않죠. 사람이 직접 가서 투표하는데도 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은 무슨 뭐 사기다 아니다 이렇게 문제화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정설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투표 권한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스캔들에 대해서 대통령을 너무너무 보호하려고 오버액션 같은 것을 했다. 그리고 이제 감찰관 같은 사람들도 각 부서의 감찰관을 한 달 동안에 5명인가를 해고했잖아요. 대통령이. 그런 일도 전례 없는데 법무장관은 그게 다 옳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속 민주당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직도 공화당에 이제 시간 벌어주게 하는 그런 형태로 이건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성향의 사람이 청문회에 나올 때 민주당이 보호하고 공화당이 마구 공격을 하고 있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공화당에서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지금 포틀랜드에 뭐 국토안보부라든가 다른 부서와 협조를 해서 법집행관을 보내고 하는 것은 법과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온당한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법무부에서는 오바마와 바이든 대통령 부통령 시절에 했었던 많은 것들을 청소하느라고 바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방 의회에서도 청문회를 하면서도 마스크를 쓰고 청문회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보이는 것이 많은 경우가 있죠. 민주당 의원이지 공화당 의원은 아니에요. 조지아주인데도 불구하고 행크 존슨 의원 이제 마스크 벗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사람들에게 마스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거죠. 조지아주도 공화당이 아니네요.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의 하원 의원인 행크 존슨 의원이 조지아주도 워낙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심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주지사가 마스크 안 써도 된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된다 하는데 마스크 쓴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금은 발음을 아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너무 지금 미국이 정치화가 됐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 잠시 뒤에 바이든 후보가 여러 가지 정책안 같은 것을 내놓는데 크게 주목받지는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이 사태가 이렇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지금 내놓는 정책안이 다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는 그 안에서 바이든이라는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는 거죠. 잠시 뒤에 그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밖에 중요한 내용들이 있죠.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우선 제가 앞에 전해드리려고 했었던 지금은 이제 뭐 학교건 기업이건 다 같이 겪고 있는 문제인데 그 유니버시티 오브 뉴햄프셔에서 학생들에게 아마 이 학교는 그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하는 것 같네요. 서명을 받고 있답니다.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더라도 학교를 고소하지 않겠다. 물론 학교에서 준비할 것은 다 해놓고 받는 그 서명이거든요. 백투스쿨 때 항상 준비해야 될 게 있는데 올해의 백투스쿨에는 학교에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그런 학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조지타운 법대의 헤이디 리 펠드먼이라는 교수 거의 뭐 30년 동안 이 같은 그 손해배상 소송에 관해서 아주 이름이 높은 그런 분입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만큼 위험하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리스크를 알리기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사인 안 해도 되고 안 해야지 되기도 하고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법 전문가들도 사인을 설령 한다 손 치더라도 이게 만약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을 때 학교에서 걸렸다. 이건 학교뿐만이 아니라 햄버거샵, 미용실 다 마찬가지가 되는 겁니다. 식당. 첫 번째는 꼭 거기서 걸렸다 하는 것을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증명하기가 쉽겠어요? 그 사람이 일정 기간 동안 어디를 갔고 누구누구를 접촉을 했고, 이것을 전문적으로 다 증명을 해야지 되는데,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또 증명을 해야지 되는 것이, 학교가 되었건 햄버거샵, 핫도그샵, 네일샵 뭐 이런 곳에서 손님들을 위해서 충분히 준비를 하지 않았는가, 방치했는가, 그것을 또 증명을 해야지 된답니다. 그러니까 고소를 한다 하더라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에 지금 뭐 400만 케이스가 넘잖아요. 그 가운데서 고소한 케이스는 4천 케이스도 안 돼요. 3,700 몇 케이스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 이기기 어렵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럽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서 학교에 갈 때도 번지 점프 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번지 점프 말고 스키 타러 어디 높은 데서 스키, 뭐 그것도 아주 고급 스키를 타는 아주 스킬풀한 그런 것도 아닌데도 학교 가는 것을 사인을 해야지 되는 거야. 학교가 되었건 어디가 되었건 전부 사람들이 가는 곳에는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고, 그곳은 전부 번지 점프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위험이 있다 하는 이 추세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대학들도 다 괜히 스스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상무부라든가 여러 곳에서 조언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공화당의 새로운 경기부양안이 나오면은 이 비즈니스를 고소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보호를 해주는 그러한 안이 포함이 돼야지 된다 하는 게 바로 이렇게 해서 나온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요, 상공회의소, 미국 상공회의소의 네일 브래들리라는 회장은, 그 같은 보장이 없으면 우리가 경제를 재오픈하기 힘들다. 그렇게 대통령이 재오픈하기를 원하는데도 이거 힘들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유니버시티 오브 오레곤의 법대의 엘리자베스 티펫 교수가 얘기하기를, 비즈니스를 하는, 사업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고용주는 너무 두려워한다는 것을 이해할 만하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가지 합리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이게 지금 룰이 다 있잖아요. 가게들도 요즘은 체온도 다 재고하죠. 그런 것들이 다 라이어빌리티를 위해서 그렇기도 하는데, 룰이 있는데, 세정제도 놓고 체온계도 있고 다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정확하게 집행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명을 설령 손치더라도 이게 고소할 수도 있고요. 또 미국에서 무슨 made right specialty food라고 하니까 일반 푸드는 아니고 이 고기 이제 조금 비싸겠네요. 가공하는 펜실베니아에 있는 업체인데, 포장하는, 패킹하는 그런 업체의 직원들이 고소를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케이스가 나와 보면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떠한 것이 법적인 일반적인 해석인지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죠. 네. 그리고는 이제 조 바이든 후보가 경제에 관해서 경제안을 내놓은 거, 이번이 이제 네 번째가 되겠네요. 네 번째이고 또 마지막이 되겠죠. 이 조 바이든 후보의 경제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Build Back Better.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사람들 많은 데서 연설하지도 않지만 연단 같은 데서 공식적인 거 발표할 때 보면은 그 앞에 이렇게 Build Back Better라고 써 있죠. 경제 계획입니다.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특히 이제 이때는 에이시안이 너무 숫자적으로 적기 때문에 블랙과 라티노 커뮤니티가 많이 될 겁니다. 지원을 하는데, 이 경제안에서 3천억 달러 가운데서
300억 달러, 10분의 1입니다. 이 10분의 1을 스몰 비즈니스를 돕는 안으로 쓰겠다. 그런데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진 않겠어요. 그림만 보여드리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조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될지 되지 않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 같은 안은 우리가 과거에 오바마라든가 부시라든가 클린턴 그 이전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이렇게 냈을 때하고 후보였을 때 공약을 했을 때와 대통령이 됐을 때와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연방 하원과 상원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계획을 이것보다 더 많은 돈을 소수인종 커뮤니티에 넣을 수도 있고 전혀 못 넣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사람의 마음이 지금 이렇다 하는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해서 그러면 돈은 어디서 마련을 할 것인가? 그것도 구체적으로 뭐 이렇다 자세히 말하진 않아요. 단지 항상 일관적으로 지금까지 그 3번 다른 경기 계획안에 대해서 말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세금을 지금 많이 감면해 놓은 것, 그것을 조금 돌려놓는다. 말하자면 트럼프 텍스 컷을 원상태로 조금 돌려놔서 거기서 재원을 일부 마련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조 바이든 후보가 경제 계획안 그 마련한 것이 한 3조 달러 정도는 되는데요. 첫 번째가 5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면서 7천억 달러를 쓰겠다고 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2조 달러를 뭔가 기후변화, 지구를 깨끗하게 하고 미국 산업도 되고 하는 미래의 산업, 그런 것에 맞춘 기간 산업이니까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 거죠. 그런 그 기후변화, 깨끗한 환경에 맞춘 기간 산업에 돈을 또 그 정도로 많이 쓰겠다고 했고요. 2조 달러. 그리고는 이제 세 번째로 7,750억 달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케어기버, 그 밖에 이제 여러 가지 교육 잡을 만들어내는 데 쓰겠다 했고, 이번에 이렇게 그 3천억 달러는 스몰 비즈니스 그 가운데서 10분의 1을 할당을 하겠다라고 조 바이든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러한 것들이 커질지 작아질지 아무튼 뭔가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그 바이든이라는 사람이 1972년부터 정치인 연방 무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어떠한 계획은 수정될 수는 있지만 그 날마다 바뀌는 것이 아니라 계획이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지금 계속 그 코비드 19으로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하지 못하는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네요.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전보다 하기 쉬워졌죠. KKK단 리더의 생일 파티에 가서, 그것도 정치인이 그런 일, 그리고 또 하나는 트위터가 입장을 조금 바꾸고 있네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어느 주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전혀 미국에서 여러 가지 그 소수인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전혀 못 느끼진 않겠죠. 그런데 그 강도가 조금 달라질 겁니다. 엘라바마주의 주 하원 의원인 공화당입니다. 윌 디스머크라는 이 하원 의원이 월요일에 어떤 그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렸는가 하면은 본인이 KKK단 리더의 생일 파티에 가서 함께 찍은 그 사진을 올렸고요. KKK단은 그 그랜드 위저드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 리더를.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남부군 그 노예제를 지지하고 그 무슨 연방 기도 있고 뭐 이런 것을 아무튼 지지한다 하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자랑스럽고 즐겁게 지냈다. 이 생일 파티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의 반응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어제부터 이제 의사당에 공화당 민주당 가릴 것 없이 존 루이스라는 조지아주의 연방 하원 의원이 숨져서 그 사람이 이제 아프리칸 아메리칸으로서 의사당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그 시신이 안치된 사람입니다. 이 흑인들에 대한 이런 것 안 해야지 된다 하는
그 일이 지금 조의를 표하고 있는 추도의 기간에 이런 일을 하고 사진을 올리고 아니 KKK당과 하니까 당장 민주당에서는 사임하라고, 이 사람 사임해야지 된다. 지금 21세기에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화당도 마찬가지예요. 사임하라까지는 안 갔습니다. 공화당은 이 엘라바마주의 공화당의 정치인에 따라서 조금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정치인은 결정은 유권자가 해야지 된다. 맞는 말이죠. 꼭 그 유권자의 그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잖아요. 그래서 유권자가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어떤 그 엘라바마의 다수당의, 공화당이 당연히 다수당이겠죠. 다수당의 총무인 데니 가렛, 이 정치인은 트윗을 하는데 맞지 않지. 그 포스트 KKK단 그 그랜드 위자드의 버스데이 파티에 가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 공화당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지금 이런 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의사당에 안치된 그 존 루이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하도 스토리가 많으니까 내 말씀을 드려도 끝도 한도 없는데, 이제 주말에 장례식이 있을 텐데요. 1965년도에 그 셀마에서, 바로 그 셀마 그 사람들이 이거 흑백 분리 안 돼 하고 시위하고 연방 그 법 집행관에 의해서 맞아 터지고, 존 루이스 의원도 그 당시에 젊었는데 20대 초반이었는데 뭐 맞고 뭐 골절상을 당하고 이랬던, 그렇게 몸은 사방팔방 맞고 체포되고 감옥에 가고 하면서도 정신은 깨지지가 않았죠. 존 루이스가. 바로 그 셀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셀마가 그 셀마인가 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페이스북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 터치하지 않는,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해서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가짜 정보 하면 안 되지 하고 내리고 했잖아요. 트위터도 마찬가지였었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 그런데 트위터 측에서는 이것을 계정을 무슨 뭐 완전히 중단, 완전히 서스펜드 시킨 것은 아니라고 하고, 12시간 동안 대통령 아들이 트윗을 하거나 리트윗을 할 수 없도록, 그러나 트윗이나 리트윗은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볼 수는 있게 트위터 보고 또 서로 메시지 쪽지 주고받고 하는 것도 점검을 할 수 있게 됐는데, 왜 그랬냐면 지금 대통령의 아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잘못된 정보, 그것도 굉장히 해가 될 수 있는 정보를 퍼뜨리고 있다 하는 이유거든요. 그 해가 될 수도 있는 정보라는 게, 지금 제가 가능하면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만 말씀을 이래서 안 드릴 수가 없어요.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 어떤 그 내가 의사다 하면서 치료했었던 뭐 그러한 그 비디오에 대해서 이제 이 대통령의 아들이 리트윗을 했는데, 트위터가 볼 때는, 그리고 트위터가 뭐 꼭 트위터가 그 의학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의학계의 정서를 보는 거잖아요. 또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마찬가지로 오늘 아침에도 이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게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해가 된다. 그런데 대통령의 아들이 이 같은 내가 누구를 치료했어 하고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치료하지도 않은 사람, 이런 형태의 것을 했기 때문에 12시간 동안 중지시켰다. 대통령의 아들에 대해서 트위터 사용을 중지시키는 것이 뭐 간단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아무리 미국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또 대통령도 보통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보복하는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이 뉴스가 되는 것이고, 오늘 앤토니 파우치 박사도 얼마 전부터 그러더니 굉장히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파우치 박사의 말이 틀리다, 잘못된 인폼이다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 그때의 그 사정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라고 얘기하면서 하이드록시클로로킨에 대해서도 다시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무엇을 이렇게 그 누르고 눌러놓을 때는 잠시는 눌러지지만 영원히 눌러지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시간이 지나면 또 드러나기도 하죠. 시간이 지나도 안 드러나는 것도 있고, 그럴 때는 역사라는, 시간이라는 단위보다는 긴 단위가 말해주기도 합니다.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그리고 카후나 마사지 체어, 한국TV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